자, 2차 방정식의 활용 고쟁이 스텝 2 285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중간에 끊어서 파트 1, 파트 2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285번 한 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가 2에서 3 사이가 되게 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은 한 근이 알파인데 알파가 2에서 3 사이다. 일단 이건 근을 구해야 됩니다. x 방근의 공식 씁니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자, 이 값은 2하고 3 사이에 있으려면 4 마이너스겠죠. 4 마이너스의 루트 16 빼기 k가 2하고 3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루트 16 빼기 k가 1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16 빼기 k가 1하고 4 사이에 있기 위해서 k는 12하고 15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자연수는 13과 14. 정답은 27 되겠네요. 286번 2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은 모두 몇 개인가? 그를 생각해 보는데 x는 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앞에 거 약분되고 풀마 2분의 루트에 38 빼기 2k인가요? 그럼 뒷부분 네가 정수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루트 38 빼기 2k가 2의 배수 짝수가 되어줘야 되겠죠. 얘는 38 빼기 2k, 너는 2괄호 19-k인데 네가 제곱수여야 됩니다. 일단 19-k가 2를 한 개 가지는 제곱수여야 하는데 2m 제곱 꼴인데, 그렇게 된다면 2m 제곱이 되면 38 빼기 2k는 뭐가 됩니까? 얘가 2m 제곱이면 결국 얘가 2m의 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루트 38-2k는 2m이 되겠죠. 2m은 m이 지금 뭡니까? m은 제가 정수 또는 자연수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2를 곱하면 짝수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k가 2m 제곱되는 자연수 k를 생각해 봐라가 되겠네요. 그러면 m이 0이면 k는 19가 되겠죠. k가 19이면 되죠. m이 0이면 이게 0 되는 거잖아요. m이 0이면 이게 0 되는 거죠. 0. 얘가 0이면 정수가 되죠. 그래서 m이 1이면 이게 2니까 k는 얼마? 17. m이 2면 얘가 8이죠. 8이니까 k는 11. m이 3일 때 k는 18이 돼야 되니까, 그죠? 1 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m이 4가 되면 더 이상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k는 4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m 값에 따라 k가 대응되기 때문에 사실은 k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287번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 1을 기준으로 분류해 봅시다.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 그때는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오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x-1의 플러스 1은 6 이렇게 나오죠. x-1을 t라고 x로 라지 x로 치환한다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라지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x가 1 이상이면 라지 x는 x 스몰 x 빼기 1이므로 0 이상이 돼야 되죠. 따라서 이 중에 0 이상인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1만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스몰 x를 구해야 되겠네요. 스몰 x는 라지 x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의 x-1 플러스 1은 6이 됩니다. 라지 x로 다시 바꿔준다면 마이너스 5는 빵. 따라서 이번 라지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20이 되고 1보다 작아야 되므로 이번에는 1 마이너스 루트 20이 돼야 되고 스몰 x는 여기다가 1을 다시 더하면 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0이 되나요? 20이 아니고 21이죠. 왜 20이라 써놨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 첫 번째 근 이걸 합하면 루트 21은 사라지고 2분의 2 2분의 4 2분의 이게 아니죠. 왜 여기 써놨죠? 이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거랑 둘이 사라지면 더하면 2분의 4 답은 2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88번 자주 나오는 문제네요. G와 N이가 이것의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잘못 적용해서 잘못된 근을 얻었죠. 1호부터 옳은 근을 유추해내야 되는데 알파는 베타보다 크다. 자, 잘못된 근의 공식 어떻게 잘못됐는지 살펴봅시다. 원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호안 판별식은 이상이 없는데 바깥 부분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근의 공식과 비교해 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판별식 d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a분의 b 풀마 루트 d로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원래 근을 만들려면 혹시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뭘 하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야겠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1이 여기 곱해졌네요. 자, 보십시오. 2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은 바뀌나 안 바뀌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원래 근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하면 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만 곱해주면 원래 근이 나온다. 그러니까 부호 바꾸면서 2분의 1 곱하면 5분의 2 부호 바꾸면서 2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옳은 근에서 알파가 큰 애니까 여기 알파 여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5알파는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3베타는 1이 되겠습니다. 2 더하기 1은 3. 다음 문제는 289번 한 근이 이거이다. 순환수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한 근이 마이너스 3분의 2다. 그런데 두 근의 합을 알고 있죠. 두 근의 합은 3분의 1이다. 따라서 다른 한 근은 3분의 얼마? 3분의 3이 되어야 되겠네요. 즉 1이 돼야 되겠죠. 다른 한 근은 1이다. A 더하기 B는 A는 두 근의 곱이므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죠. A는 마이너스 3분의 2이므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3분의 1이죠.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돼? 그 다음 290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네요. 다음 방정식을 풀어서 생각해봐라. 일단 6, 8, 2니까 양변에 24를 곱합시다. 24 4x의 x 플러스 2 빼기 3배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24 정리하시면 4x제곱 빼면 x제곱 8x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14x 상수항은 여기 빼기 3 넘어오면 더하기 9는 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마이너스 b 프라임 49에 빼기 A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고 여긴 40이었기 때문에 2루트 10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B가 10이네요. 따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을 풀어라 했으니까 X는 5 또는 2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번입니다. 이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순서상 개수 보시면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배의 x 더하기 y 빼기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될 거니까 x 더하기 y를 한 문자로 치환하면 라지 x제곱 빼기 4라지 x 마이너스 5가 0이므로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즉 x 더하기 y가 5이거나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다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y는 4,1, 3,2, 2,3, 1,4까지 4개가 있겠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 되는 것은 자연수에서는 나올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2차 함계수가 a이므로 a는 0이 아닐 것이고요. 근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고 4분의 d b'의 제곱 빼기 ac, 정리해 보시면 a 제곱은 끼룩끼룩 날아갔네요. 그 다음에 12a인데 빼기 8a니까 4a 더하기 36. 자, 4a 더하기 36이니까 항상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된다면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2번 a가 마이너스 9였다면 0이므로 서로 다른 두 근 아니고, a가 만약 마이너스 9보다도 작았다면 음이 됐겠죠. 음이 되면 근을 갖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9보다 크게 아니죠. 마이너스 9보다 크면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겠죠. 293번 2차 방정식은 근을 갖고 요거는 근을 갖지 않는다. 즉 판별식 두 번 써서 연립해라라는 얘기네요. d는 2k-5의 제곱에 4배의 k제곱, 정리하시면 4k제곱 끼룩끼룩 날아가고 마이너스 20k 플러스 25, 근을 갖는다는 것은 0 이상이죠. 등호를 빠뜨리지 맙시다. 20k가 25이야. 즉 k는 4분의 5 이하. 두 번째 방정식은 판별식은 D2로 합시다. D2는 4분의 D2 2가 곱해져 있으니까 B'의 제곱은 3 마이너스 4K, 근을 갖지 않은 부분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K는 4분의 3보다 큽니다.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될 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네요. 4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보시지요. 뭐가 있을까요? 4분의 3보다 크다고 했는데 4분의 3,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94번 중근 같도록 일단은 5배 하고 싶고 5배 하고 싶다. 5배 합시다. (4x) 더하기 1을 치환하여서 생각하시면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5a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스몰 x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은 이걸 치환했을 때 라지 x가 중근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스몰 x가 한 개로 결정된다, 라지 x가 한 개로 결정된다. 이건 둘이 똑같은 조건이므로 여기서 판별식을 써도 무방합니다. 4분의 d는 b'의 제곱 빼기 ac, 이가 0 돼야 되니까 a는 15분의 4. 다음은 295번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 그러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2b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a제곱 했더니 12b보다 크다, 혹은 이렇게 뭐가 유용할지 모르지만 둘 다 써놓겠습니다. 두 번째,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알고 싶으면 판별식 D2로 하겠습니다. a-4c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3b 빼기 2ac,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정리해 봅시다. a제곱에 마이너스 8ac인데 이게 플러스 8ac가 있어서 사라지고 16c제곱이 있고 빼기 12b가 있네요. 그런데 아까 a제곱은 12b보다 크다 했으므로 a제곱 빼기 12b, 이걸 쓰는 게 더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양수죠. 그리고 16c제곱은 0 이상이죠. 양수 더하기 0 이상은 양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의 개수네요. 근의 개수는 2개라고 하면 되겠죠. 296번입니다. 두 근의 차가 3이고 두 근의 b가 1대2다. 두 근의 b가 1대2면 알파와 2알파로 둘 수 있고, 차가 3이므로 즉 2알파가 알파보다 3만큼 크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여러분 1대2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도 1대2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 이런 게 다 1대2입니다. 차가 3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쪽을 제가 알파, 요쪽을 2알파로 잡았는데 얘가 얘보다 3 크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파가 양수일 때 얘기고, 거꾸로 알파가 2알파보다 3 클 수도 있겠죠. 즉 알파는 그때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즉 알파는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a분의 b 더하기 c의 값 중 가장 큰 것은 a분의 b, a분의 b, a분의 c. a분의 b와 a분의 c는 뭡니까? a분의 b 부호 반대가 이게 바로 두근의 합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두근의 합, 이건 두근의 곱. 뭐 이렇게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근 알파가 3일 때는 3과 6이었죠. 그래서 3과 6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3과 뭐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일 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근의 합이 9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9 더하기 두근의 곱 18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9 빼기 아니네요. 더하기네요. 곱은 18일 거니까 27과 9가 됩니다. 값이 가장 클 경우는 27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7번입니다.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라. 자, 많이 다뤄봤습니다. 밑에 있는 2차는 대입한 식 가지고 하는 게 맞겠죠. 대입하였을 때 즉 베타 제곱 더하기 5베타 더하기 2가 0인 걸 알기 때문에 아래 분모에 있는 식은 여기다가 양변에 베타를 더하고 1을 뺀 값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1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분자에 있는 알파. 알파는 그냥 도도 되겠지만 알파와 베타 더했을 때 서로 1차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5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두는 게 더 예뻐 보이네요. 그냥 둡시다. 알파로 가보죠. 그리고 얘와 얘는 똑같이 생겼죠. 그냥 베타 대신에 알파 대입하면 됩니다. 베타 대신에 알파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고 왜 이렇게 있죠? 이건 알파 맞죠? 이건 베타 맞습니다. 그 다음 통분합니다. 통분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하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이렇게 곱하면 베타 제곱 빼기 베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분모는 알파 베타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죠.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알고 있고 알파 베타는 2이므로 대입합시다. 2 빼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이거의 제곱 25에서 마이너스 2배, 즉 21입니다. 그래서 21 빼기 더하기 5. 그래서 8분의 26입니까? 그래서 4분의 13이 돼야 되겠네요. 일단 계속 가봅시다. 298번.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5이고 곱은 3이다.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수학에서는 매우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fx의 두근의 합, fx는 빵에 두근을 알파와 베타로 두면 f알파와 f베타는 0 된다는 얘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5, 알파 베타 곱한 것은 3이라는 걸 알 때 새로운 방정식 너의 두근을 생각해 보는데 이 자리가 알파인 것과 이 자리가 베타인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은 뭐냐?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2, 베타 더하기 1 나누기 2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x 빼기 1이라는 그 부분이 알파가 되는 순간에 이 x는 알파 더하기 1 나누기 2죠. 2x 빼기 1이라는 이 부분이 베타가 되는 그 x가 바로 베타 더하기 1 나누기 2죠. 이게 바로 두근입니다. 그럼 이 두근의 합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두를 더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입니다. 5 더하기 2는 7이므로 두근의 합은 2분의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근의 곱을 물었다면 둘이 곱한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것은 아마 둘 다 필요했을 겁니다. 299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두 2차 방정식 AB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해라.
조건을 봅시다. 두 2차 방정식 AB가 각각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그리고 각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절대값이 서로 같다. 즉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은 하나는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물론 그 알파는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지려면 결국 방정식은 이런 꼴로 생겼다는 얘기죠. x 더하기 알파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2차 함계수 모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 방정식, 조건 가에 의하면 한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 그 방정식에 보면 나 조건을 보시면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 2차항 개수가 A고 상수항의 절대값은 뭡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A 알파 제곱. 둘이 절대값이 서로 같다. 이 절대값이 서로 같으려면 뭡니까? 둘이 같으려면 알파 제곱이 1이라는 얘기죠. 알파 제곱이 1. 즉, 알파가 1이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방정식은 1과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었다. 1과 마이너스 1을 두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이었다. 그러니 한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방정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방정식이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걸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꼴입니다. 2x제곱 빼기 2는 빵, 3x제곱 빼기 3은 빵,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2차 방정식이라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는 모두 1하고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니 그들의 모든 근의 곱은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다 곱하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300번 두 수 xy에 대해서 x 더하기 y 치환하고 싶습니다. 라지 x로 치환했다고 하면 라지 x는 얼마? 3하고 9가 돼야 되겠네요. 즉 x 더하기 y가 3이거나 x 더하기 y는 9가 되는데 근데 xy는 마이너스 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모든 x의 값의 합을 물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3 된다. 그를 근으로 가지는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을 써보시면 더하면 3이므로 마이너스 3t 곱하면 마이너스 4이므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와 y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t제곱에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4는 0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와 y입니다. 이를 만족하는 모든 x 값의 합을 물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판별식 일단 조사해 보시면 b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ac 하니까 이거보다 큽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둘 다 x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x랑 y랑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x가 1이고 y가 3일 수도 있고 x가 3이고 y가 1일 수도 있죠. 두 근이 모두 x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바로 3인 겁니다. 그 다음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해 보시면 b제곱 81 마이너스 4배의 ac 이것도 양수입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가 될 수 있는데 이 x의 모든 값의 합이 바로 9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값의 합은 12가 되겠죠. 그러고 보면 처음부터 3 더하기 9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왔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하면 안 되겠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다음 301번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이거와 이걸 또 두 근으로 하고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얘라 하자. p 빼기 q의 값을 구해라. 일단 대입하면 성립해야 하므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빼기 3은 0입니다.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빼기 3도 0입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빼기 3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4알파 맞습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빼기 3도 4베타로 쓸 수 있죠. 이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 부호반대 두 근의 곱
16 알파 베타는 빵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죠? 1이죠. 1이므로 얘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알파 베타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8은 0이 됩니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4이고 Q는 마이너스 48입니다. P 빼기 Q는 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번입니다. 대수와 기하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대수는 2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2 풀마 2 루트 5를 얻었고 기하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1과 3을 얻었다. 이렇게 2차 방정식 잘못 푸는 경우인데 아까 했던 문제는 근의 공식을 잘못 대입한 경우고 이 경우는 근의 공식은 멀쩡하게 알고 있으나 개수를 잘못 보는 경우죠. 실제로는 이렇게 개수를 잘못 보고 푼 경우가 잘 나옵니다. 2차항 개수를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2차항 개수 잘못 봤으니까 그 부분을 A'이라고 두겠습니다. 2 플러스 2 루트 5와 2 마이너스 2 루트 5로 봤다. 그 다음 기하는 상수항을 잘못 봤습니다. C' 마이너스 1과 3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합시다. 1번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4죠. 그 4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A' 분의 B죠. 그리고 곱은 4 빼기 20 마이너스 16 그게 A' 분의 C입니다. 그 다음 2번으로부터 합 2는 마이너스 A분의 B 곱 마이너스 3 A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A와 B의 관계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A, B, C 세 문자 중에 A, B의 관계를 알고 있으니 A와 C의 관계라든가 B와 C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면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남은 세 개의 조건을 보시면 모두 하자 있는 애들이죠. 하자 있는 세 놈도 잘만 이용하면 개똥도 약으로 쓸 수 있듯이 세 놈도 잘만 이용하면 뭔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 1번에서 이 두 식을 보시면 A'이 공통이죠. A'이 공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둘을 A'을 없애버리면 B와 C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A' 분의 B라는 A와 여기 보면 C분의 A'이라는 역수를 취해서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올 거 아닙니까? 즉 B와 C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앞부분은 4고요. 뒷부분은 역수를 취했죠.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얘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아하, C와 B의 B가 4대 1이구나. C 대 B는 4대 1이다. 그런데 A와 B는 B가 B를 제가 지금 1로 봤죠. 그럼 B를 계속 1로 가져가겠습니다. A와 B의 B를 알고 싶은데 B를 1로 가져갑니다. B가 1이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맞나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1 되죠. 즉 A 대 B 대 C 정리합시다. A 대 B 대 C는 A의 2배 합시다. 마이너스 1. 그럼 B는 1로 봤는데 2배 하면 2, C는 8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대 B 대 C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 A 대 B 대 C를 알아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원래 방정식 AX제곱 따기 BX 따기 C에 A 대신에 마이너스 K, B 대신에 2K, C 대신에 8K를 대입한다면 이런 방정식이었을 거고 그냥 마이너스 K 다 삭제해버립니다. 마이너스 K 다 삭제.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면 바르게 푸는 거잖아요. 즉 4고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다. 결국 저는 A, B, C의 B만 알면 된다. 이 B만 알면 그 다음에는 그냥 A는 1인 게 좋으니까 1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시면 정상적인 거 한 개 알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 중에도 내가 알고자 하는 A 대 B는
B를 알았으니 BC나 AC의 관계만 알면 되는데 그를 알려줄 정보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두 개를 이용했는데 다른 거를 이용할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요거 이용할 게 없네요. 다른 건 이렇게 이용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303번 30분이 넘어갔는데 문제가 5개 남았네요. 한번 보자. 최고난도 일단 스텝 수는 끝냅시다. 정삼각형 모양을 놓을 때 120개 바둑돌은 몇 개인가 보시면 1단계는 1개, 2단계는 1개, 2개, 3단계는 1개, 2개, 3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4단계는 1부터 4까지 합입니다. 그러면 n단계라고 합시다. n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n까지의 합이죠. 5살에 혹은 9살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사실 얘기가 계속 구전되다 보면 나이가 바뀔 것 같은데 가우스 말이죠. 1부터 n까지 합을 순식간에 알아냈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입니다. 그게 120이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240이 되는 걸 알고 싶고 자연수와 자연수인데 연속하는 자연수의 곱이 240이 되는 걸 찾고 싶다. 15 곱하기 16이 240입니다. 따라서 n은 15이므로 15단계입니다. 304번 넓이가 48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똑같은 타일 10장을 맞게 붙였다. 타일 한 장의 둘레의 길이. 이 문제 아주 내신에서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 합시다. 그러면 위에는 가로가 3A죠. 밑에는 여기는 A, 여기는 B죠. 요거는 봅시다. 10장을 꼭 맞게 놓았다 했는데 일단은 넓이를 가지고 식을 쓰면 AB가 몇 개? 10개. 10AB가 480입니다. 그래서 AB는 48. 그 다음 길이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길이 관계는 뭐를 볼 것이냐. 여기가 3A인데 여러분 여기 요거 보십시오. 요거 3A하고 누가 같습니까? 4B가 같죠. 이렇게 해서 A와 B의 관계를 파악해냅니다. 그러면 A는 4K, B는 3K라고 둘 수 있겠죠. A가 B는 3대4가 아닙니다. 4대3이죠. 4K, 3K, 4K, 3K 곱하면 12K제곱이 48입니다. K제곱이 4이니까 K는 2라고 두면 되겠죠. K가 2라는 것은 A가 4K이므로 8, B는 6입니다. 한 장의 둘레 길이는 한 장의 둘레는 AB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8 더하기 6, 14. 따라서 28cm가 되겠네요. 305번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고 임의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 하자. 사다리꼴 BOQP의 넓이가 24다. 점 P의 좌표 구해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니까 1대 3이죠. 1대 3. 그리고 B는 좌표가 15입니다. A의 좌표는 5,0이죠. B는 0,15. 넓이가 24가 됐다고 했는데 일단 이 길이는 15인 게 정해져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좀 이렇게 가고 싶네요. 조금 특이하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이니까. 이건 5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75 나누기 2입니다. 2분의 75. 근데 저 사다리꼴 넓이가 24라 했죠. 그걸 빼시면 2분의 27이 되는군요. 에이, 재미가 없네. 좀 좋은 숫자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네요. 어쨌든 2분의 27,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27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P의 X좌표 A, Y좌표는 사실 그냥 임의로 두겠습니다. 그냥 쓸까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15라고 쓰죠. X좌표를 A라 두는 순간 Y좌표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15가 되겠죠. 그렇게 두시면 이 삼각형 넓이는 여기에 X좌표가 A면 밑변은 5-A죠. 높이는 이 자체죠. 마이너스 3A 더하기 15. 그걸 곱한 건 27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3A 제곱.
3으로 나눕시다. 3으로 나누면 여기 a 빼기 5 마이너스 3으로 나눴습니다. 아니 그냥 5 빼기 1로 하죠.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5 빼기 a 제곱이네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빼기 9니까 플러스 16은 빵. a는 왜 이렇게 나왔지? 25 빼기 9는 16 8이 16 맞네 맞네. a는 2와 8입니다. 그런데 a가 8일 수가 있나요? 여기가 5 여기가 5인데 이게 8일 수가 없죠. 5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a는 2입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2, 2 대입하면 9가 되겠네요. 2,9. 306번 원뿔대 높이가 8cm이고 5'A 대 5B가 1대 3이다. 자, 원뿔대란 건 원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쭉 올립시다. 이렇게 있었으면 요게 1대 3이란 말은 요게 1대 2란 말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요게 4cm다. 근데 원뿔대의 부피가 312파이다. 그러면 원뿔 부피는 어땠을까요? 제가 다시 만들어낸 원뿔 부피. 원뿔대 부피는 이 작은 원뿔을 날려먹은 것인데 이 작은 원뿔은 결국 여기 1대 3이니까 큰 원뿔 부피의 몇 배입니까? 27분의 1이겠죠. 그죠? 1대 3이면 세제곱에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원뿔대 부피는 큰 원뿔 부피의 몇 분의 몇입니까? 27분의 26이겠죠. 즉 312파이는 전체의 27분의 26에 해당하는 것인데 문제가 뭡니까? 5'A의 길이는 몇 cm인가요? 예? 그러면 결국 OB를 알아내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높이는 12cm였습니다. 원뿔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을 R이라 하면 파이 R 제곱에 높이 12. 요게 큰 원뿔 부피죠. 이 부피의 27분의 26을 했더니 312파이가 되었다 해서 R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26 여기다가 26분의 27 한번 곱해볼까요? 그리고 3도 곱합시다. 3 곱하고 12분의 1 열심히 합시다. 자, 4분의 1입니다. 311을 먼저 4로 나눕시다. 78 26으로 나누면 3 그러면 81인데 81파입니다. 즉 R제곱이 81이므로 R은 9였습니다. 5'A의 길이는 자 여기가 9 그러면 얘랑 얘의 B는 1대 3이죠. 얘는 3cm죠. 됐습니까? 닮음을 이용하면 됩니다. 307번 요금 P 승객수 Q라고 합시다. 시에나에서 했던 거죠. P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 인상했습니다. 승객수 Q에다가 1 마이너스 100분의 3분의 2X 이렇게 했더니 수입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PQ 원래 수입과 그대로 같다는 거죠. 즉 이렇게 곱한 게 1 됐다라는 얘기고 여기도 100 곱하고 여기도 100 곱합니다. 100 더하기 X에 100 마이너스 3분의 2X 그게 1이다.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건데 여기 3배 해주겠습니다. 3배는 친절하게. 그러면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00 플러스 300 플러스 100X에 플러스 3 뭔가 잘못한 게 있죠. 제가 여기도 안 곱했네요. 곱해야죠. 이렇게 따라서 3만 사라진다고요? 3만이 사라진다고? 빵이 됐습니까? 잘못한 건 없겠죠? 100, 잘못한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변 X로 나눕니다. 인상한다 했으니까 X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야? X는 50% 인상하면 되는 것이죠. 50% 인상. 자, 마지막 308번.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전혀 부담 없이 풀어야 합니다. 한 변 길이가 8이었습니다. 정사각형 네모뚱에서 각각 합동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잘라 정팔각형 만들었다. 이 정팔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보니 한 변의 길이를 x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x로 잡아도 됩니다. 저는 요걸 x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변 길이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루트 2배가 되죠.
이건 강한 의지입니다. 난 2차 방정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이거 루트 2x 1차 방정식으로 갈 겁니다. 이거 x죠. x랑 루트 2x랑 x를 더하면 즉 2 더하기 루트 2x가 8입니다. x는 2 더하기 루트 2분의 8. 분모 분자에 2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4, 2, 8 이거 약분되겠죠. 이거 2 되잖아요. 2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8하고 약분되면 4에 괄호 열고 2 마이너스 루트 2. 즉 8 마이너스 4 루트 2가 한 변의 길이가 아니고요. 정팔각형이 한 변 길이니까 루트 2배 해야 되죠. 루트 2배 합니다. 8 루트 2 빼기 8 루트 2 빼기 8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